자, 그리고 요새 잘 올라가는 거 M게임 지니뮤직도 잘 가고 있죠. 덱스터도 좋고요. 알체라는 이름이 예뻐서 그때 가족방에 추천을 했는데 얘가 메타버스일 줄이야. 자, 메타버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충 개념은 그런 거죠. 그 실제 세계랑 가상 세계가 막 서로 영향을 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게 뜨고 있는 게 VR, AR, 약간 가상현실 게임 쪽으로 해서 요 근래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VR 관련주, A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인 상태고요. 또 중국 게임 회사에서 또 제일 가는 회사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도 이런 메타버스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이슈가 형성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정말 테슬라, 전기차라던가 뭔가 이런 혁신적으로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긴 한데 일단은 현 시장에 워낙 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형성돼서 좀 많이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신교대는 미안해요. 신교대는 줄 수 없었어. 그래도 오늘 신교대 키스트는 줬잖아요. 뭐 사실 뭐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은 그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거기로 움직이는 M게임 차트부터 좀 봐보죠. 자, M게임 차트 보시면 사실 오늘 고점에서 거래량이 실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이라던가 얘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종가보다 얘가 만약에 아마 막 요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고 빠졌으면 아이고 지지, 이게 쳐다보지 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일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게다가 지금 이번에 터졌던 거래량이 2009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터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악성 매물대가 많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악성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악성 매물대라고 표시하면 거의 이 구간이겠죠. 근데 이 구간을 엄청난 거래량으로 다 씹어먹고 올라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 이거는 뭐 물량을 다 털고 끝났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키스트 메뉴 다 놓쳤다고요? 키스트는 놓치기가 힘들었을 텐데. 자, 일단 M게임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자, 이런 거는 그러면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가 이제 막 이슈가 형성됐고 하니까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시장이 좋을 때 터진 이슈라면은 이게 주도 섹터가 돼서 이 밑에 관련주들을 이렇게 막 새끼를 치면서 계속 올라갔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끼 테마가 막 움직이는 시장에 등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 이슈라고 현재로서 분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완전 보수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단타로만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뭐 종배 자리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 관점으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특히 이런 거 뭐 일봉 주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량 실리고 전날 막 상한가 오늘 좀 변동성 컸던 거는 분봉에서도 60분봉, 120분봉 이렇게 크게 보지 마시고 30분봉 이내로 보세요. 그러니까 단타 좋아하시고 변동성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겠죠. 그런 종목은 일봉이나 60분봉, 120분봉보다는 30분봉 아래 차트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30분봉 보면은 오늘 종가 마감 위치가 딱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그리고 15분봉 보면 15분봉 종가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15분봉으로는 아래 8,150원, 8,2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네요. 현재 가격은 8,800원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한 4, 5%? 한 5% 정도 빠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분봉 같은 경우도 61선 부근에서 딱 끝났기 때문에 사실 M게임은 내일도 추세를 한 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5분봉 같은 경우도 일단은
8,700원 정도 선까지 밀린 거 별로 현 구간에서 크게 위아래 변동성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냥 한 8,400원? 8,400원 손절가 잡고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한빛소프트도 똑같아요. 그것도 메타버스로 같이 묶여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M게임 같은 경우는 뭐 길게 현 시점에서 뭐 매력적인 테마가 등장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 시장 상황은 미끼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끼 테마가 많이 움직이는 현 시점에서 테마가 형성된 종목은 메인 테마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미끼 테마에서 힘 좋은 미끼 테마로 분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관리자가 이거 M게임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봐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급등한 거 따라잡으라고 리딩 안 해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네. 좋아요가 많으면 저가 힘이 나죠. 뭐 대충 정리되셨죠? 뭐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손절가 넓게 보실 분들은 한 8,400원 정도까지 60분 봉에서 볼멘 상단까지 보는 거고 웬만하면 30분 봉 이내로 보는 거 30분 봉 이내로 본다라고 해도 15분 봉에서 한 8,3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거기 이탈하면 손절 8,200~3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아래로 손절가를 5%, 6%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5%, 6% 정도를 기대 수익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지금 내 종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회사 돈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못 움직여? 최근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막 100개 오르고 400개, 막 600개 떨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300개 오르고 500개 떨어졌어요.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문제인 건지 시장의 문제인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제나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시장이 대신 관심을 받게 되면 확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거는 미끼 테마, 정치 테마주, 메타버스, 히토류 그리고 철강 쪽, 그 원자재 철강 이쪽 부분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가던 2차 전지, 수소차, 자율주행 뭐 다 빠졌죠. 예전에 한참 코리아 FT 막 이거 자율주행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다고 이거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이때 거래량 보세요. 이날 16%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2-만큼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없이 상승폭 다 반납했습니다. 그럼 얘가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얘가 갑자기 돈을 못 벌어서? 아니에요. 그냥 지금 얘가 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아래로 그냥 까짓 거 2,700원? 그럼 현가 대비 10% 빠지는 거잖아요. 현가 대비 10% 열어두고 그냥 이 사이에서 나눠 담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이길 거예요.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장대 음봉에 막 거래량 막 빵빵 터지면서 박살이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거래량도 없이 그냥 빌빌거리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건지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악재가 터졌다. 회사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 일학약품 얘 악재 갭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내 종목이 막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렇게 음봉을 세게 맞았다. 이런 거면은 사실 막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게 아닌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학약품 이거 그때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래 갭자리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추매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손실이어도 나오라고 했었는데 올라갈 틈도 없이 결국에는 이거 아래 갭자리 결국에는 건너뛰면서 개파락했어요. 그럼 이번 갭자리를 노리고 사실 지금 일양약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 빠졌으니까 평단가 조절은 할 수 있을 테니까 평단가 조절해가지고 당분간은 개별 종목이 악재니까 힘은 없겠지만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비중 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 삼아서 평단 조절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어차피 손절 못 하실 테니까. 자, 덱스터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게 VR, AR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도 있을 거고요. 뭐 콘서트, 뭐 엔터 관련돼서 영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이슈도 있고 하니까 엔터 관련주들도 덩달아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니뮤직도 아마 그 VR 관련해가지고 이슈로 묶이면서 지니뮤직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걱정되면은 자르셔야 돼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니뮤직 어떤가요? 5,900에 사서 존버 탔는데 승리했네요. 그러니까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다가 지금 얘가 거의 지니뮤직 갖고 있는 분들은 예전에 한참 막 테슬라에다가 지니뮤직 이거 탑재하네 마네 막 이런 말 나오면서 급등하고 이게 또 아니네 마네 하면서 박살났다가 이번에 또 메타버스로 잘 엮어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정말 이 테마를 가치 있게 보고 본다라고 하면 저라면 지니뮤직은 안 사지 않을까요? 불안한데 그냥. 네, 맞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키스트를 말한 것도 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M자 탈모를 말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차트 자체도 오늘 반등 구간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마 뭐 아무리 제가 이름 매매를 좋아한다고 M자 탈모가 생각나서 주진 않았겠죠.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것도 똑같아요. 보면은 거래량 없이 쭉 빠졌기 때문에 낙폭의 절반 정도 목표가 잡으면 되겠죠. 한 16,000원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 메타버스 이슈랑 엮어서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엔터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손오공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가 제가 엔터나 드라마 제작 이쪽이 조금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섹터로 형성될 건덕지가 많거든요. 게임보다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상륙한다고 하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테마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게 컨텐츠의 부족이었어요. 디즈니 뭐 어벤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엘사도 있고 많죠. 근데 문제는 국내 전용 컨텐츠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뭐 사실 국내 컨텐츠들, 넷플릭스 독점 국내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 엔터 관련주들, 뭐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곳들에서 협업을 통해서 자기만의 독자 컨텐츠를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디즈니 플러스랑 그 메타버스 겹 테마가 될 수 있는 게 엔터랑 드라마 제작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키스트도 괜찮아 보이고요. IHQ 같은 경우도 일전에 이 자리 뚫었을 때 들어가서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도 IHQ 같은 경우가 디즈니 플러스랑 어떻게 보면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IHQ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